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자이언트TV 안에 있는 작은 코너 실리콘밸리의 혁투를 진행하고 있는 매일경제 신현규 실리콘밸리 특파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애플에 대한 기업 분석을 진행해봤습니다. 특히 애플에 대한 뉴스가 뜰 경우에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해드렸는데요. 뉴스를 분석하는 틀에 대한 스프레드시트도 공유를 드려봤고요. 네, 이제 애플에 대해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다른 기업 이야기들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페이스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관련된 서류들과 글들을 비롯해서 미국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현지에서 페이스북에 다니시는 분들 또는 다니셨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취재한 결과를 이제 종합해서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참, 그거 아셨나요? 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창업자는 드라마 실리콘밸리에 나오는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드라마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사실 페이스북은 그렇게 평판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네, 특히 미국 언론계는 물론 실리콘밸리에서도 험담하는 이들이 되게 많은 기업이에요. 미국 언론들을 보고 있으면 거의 매일 페이스북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나온 책들은 다 페이스북에 대한 또는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에 대한 그 좋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상당히 비판하는 내용들, 까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네. 저도 여기 현지 언론인들하고 교류할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뭐 전 와이어드 편집장님, 뭐 전 월스트리트 저널 IT 담당 기자, 뭐 페이스북에 대한 책을 쓴 뭐 작가분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 이런 겁니다. 뭐 마크 저커버그 CEO는 아직 사람이 좀 덜 된 게 아니냐, 네, 좀 독재자 스타일이다. 그리고 뭐 페이스북은 누가 뭘 하는지, 이제 사용자들이 뭘 하는지 다 뻔히 보고 있으니까 그걸로 돈을 벌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많다. 그리고 뭐 또 이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을 요새 누가 쓰냐, 뭐 트렌드가 지나갔다. 이제 미국에서는 뭐 트위터나 뭐 레딧,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틱톡 등과 같은 이제 새로운 소셜 미디어들, 최근에는 뭐 클럽하우스 등과 같은 그런 신흥 소셜 미디어들이 있는데 페이스북은 거의 노땅들만 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국 사람들 보면은 페이스북 계정은 없는 경우가 있어도 뭐 트위터 계정은 활발하게 많이 쓰고 있죠. 특히 페이스북이 이제 언론사들 비즈니스들을 많이 흔들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언론사들은 페이스북에 대한 반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상장할 때도 말이 많았어요. 이건 제 2012년도에 상장할 때 한 언론에서 썼던 기사인데요. 국내 언론입니다. 이건 물론 이제 미국 경제 언론인 그 CNBC라는 매체를 인용해서 썼던 보도인데요. 네, 내용을 보면은 이제 페이스북이 상장할 때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매출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광고 비중이 많다. 뭐 그런 얘기고요. 또 미국인 절반 이상이 이미 페이스북을 쓰는데 더 쓸 사람이 있겠냐? 성장이 한계가 있다. 네, 이게 2012년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과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페이스북 매출 비중인데, 네, 이걸 보면은 광고가 거의 95%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광고가 많다라는 사실은 틀리지 않았던 기사인 거죠. 2012년 기사가. 지금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 숫자입니다. 네, 아까 2012년 기사에 나온 내용이 일부는 맞았어요. 미국에서는 사용자 수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지역 사용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걸 보면 2012년 기사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이제 미국 쪽의 그 사용자 추이는 굉장히 뭐 정체돼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 예측은 사실이었는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아시아 지역의 사용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뭐냐, 페이스북에 대한 상장 당시에 있었던 이런 언론들의 비판을 보면은 수많은 비판들이 있었지만 그걸 다 뚫고 왔던 페이스북의 저력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네. 2012년 페이스북이 상장할 때 주가가 38달러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358달러. 네, 10배 가까이 올랐죠. 네, 10년에 10배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아무리 비판을 해도, 네, 그리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들이 미워를 해도 회사 경영의 결과인 실적과 회사의 미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은 그러한 이제 정치적인 비판과는 따로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페이스북의 강점이 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스북에 강점이 있으면은 그 강점이 뭔지를 보고 뉴스를 봐야 됩니다. 네. 강점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회사가 움직이면 좋은 신호인 거고요. 네, 강점이 약해지는 방향으로 회사가 움직이게 되면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이 미쳐지겠죠. 네. 일단 그래서 페이스북의 최대 강점이 뭐냐? 저는 개인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날 이처럼 많은 개인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은 없을 겁니다. 이게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퍼센티지인데요. 네.
이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 또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의 자회사죠. 네,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개인에 대한 데이터, 개인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율로 볼 수 있는데 이게 페이스북은 70%, 인스타그램은 58%, 59%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플랫폼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인 거죠. 네. 이게 영국의 한 조사기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이게 보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와 사진,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내 키와 몸무게도 대충 나옵니다. 이게 이 에스티메이션이 거의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 또 내가 어디에 여행을 갔는지, 어떤 이벤트에 참여했는지, 직장은 어디를 다녔는지 등등 페이스북에 다 우리가 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내 친구가 누구인지도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소셜 미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내 친구들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는 소셜 미디어가 페이스북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에 대한 데이터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이스북은 개인을 타겟으로 한 광고 매출이 없어지기 어려운 사업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페이스북을 너무나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보다도 효과가 높은 광고 플랫폼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굉장히 단위별로 쪼개서 광고를 집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페이스북은. 네, 그러니까 가격 단위당 100원을 써도 광고 효율이 굉장히 좋은 그런 매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중국을 제외하면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페이스북이 가동이 되지 않으니까요. 서비스가 되지 않으니까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광고 시장에서는 페이스북이 아마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은 유튜브처럼 유료 플랜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이제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그런 상품이 있지만 페이스북은 광고 없이 이제 소셜 미디어를 볼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인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입장에서는 타겟 광고, 즉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개인에게 선호될 수 있는 광고를 추천해주는 타겟 광고가 거의 전부다시피 합니다. 네. 이게 참 신기하죠. 이게 개인들에게는 돈 한 푼도 내지도 않고 개인들의 데이터를 다 확보한 회사가 있다니 이거 참 신기합니다. 네. 페이스북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그 바로 29억 명의 사용자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올해 안에 페이스북의 사용자들은 3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게 페이스북의 또 다른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지구상 인구가 76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30억 명이 페이스북을 쓰게 된다는 거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회사가 페이스북이라는 것은 이게 강력한 페이스북의 무기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마진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강력한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의 마진이 낮을 수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자, 이걸 보면은 이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강력한 마진을 가지고 있지만 페이스북의 마진을 보면 조금 특별합니다. 네. 이게 오퍼레이션 마진, 그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죠. 그 오퍼레이션 마진은 이제 영업이익이고, 네. 그로스 마진이라고 해서 판매 원가를 제외한 마진을 얘기를 하는 건데 100원을 팔았을 때 판매 원가를 빼고 남는 게 지금 보면은 페이스북은 83원, 82원, 뭐 81원 뭐 이렇습니다. 네. 원래 광고주들이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겠다는데 그걸 받는데 드는 원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인건비나 플랫폼 운영비, 뭐 클라우드 서버 운영비, 뭐 하드웨어 비용 뭐 이 정도겠죠. 그러니까 영업 마진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인건비 빼고 관리비 빼고 뭐 다 남는 게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이자 떼고 세금 떼고 순이익도 한 20에서 30% 정도는 남깁니다. 네. 이렇게 마진이 좋은 구조이고 이익도 꾸준히 내는데 페이스북은 애플같이 배당을 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페이스북의 강점 네 번째인데요. 네, 이거는 구글이나 아마존도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인터넷 비즈니스는 한 방에 갑니다. 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본사에 가보면은 입간판 뒤에 이게 따봉 글씨 뒤에 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옛날 회사의 간판을 그대로 살려놨어요. 네. 이건 뭐냐? 이게 선 마이크로 시스템은 실리콘밸리를 만든 거의 공룡 화석 같은 할아버지 기업인데 오라클에 결국 인수가 되고 없어졌거든요. 이게 마크 저커버그 CEO는 페이스북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처럼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배당 따위는 할 생각이 없고 계속 이익이 나는 대로 재투자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계속 찾아야 된다. 계속 스스로 혁신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직원들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쪼고 있다는 얘긴데요. 네, 그러고 보면 이렇게 마크 저커버그 CEO의 야심이 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일론 머스크처럼 뭐 지구를 구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대신 마크 저커버그 CEO의 생각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구글, 애플을 이겨보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넥스트 플랫폼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메타버스, 가상현실 쪽인데요. 네, 최근에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속에서 사무 협업을 할 수 있는 호라이즌 워크룸이라는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발표를 했는데, 뭐 저커버그 CEO는 뭐 이거가 전부가 아니다. 이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전부는 아니고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페이스북을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로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가. 네. 이것 말고도 네, 페이스북은 구글, 애플을 뛰어넘을 수 있는 플랫폼이라면 이것저것 막 합니다. 네. 뭐 또 다른 예로 블록체인 기술이 있습니다. 네, 리브라 프로젝트, 지금은 이름을 DM이라고 바꿨는데, 뭐 이걸 목표로 하는 이유도 이걸 뭐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를 엮는 네, 페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구글, 애플이 하기 힘든 거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지급 결제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1990년대 말에 인터넷 붐이 일었고, 네, 모바일 붐 2000년대 말에 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뭔가 넥스트 플랫폼이 나오는데 페이스북은 이제까지 플랫폼 기업은 아니었거든요. 소셜 미디어 서비스 회사였죠. 근데 이제 플랫폼 회사로 거듭나서 구글, 애플 다음에 넥스트 빅띵, 넥스트 빅 플랫폼을 우리가 선점하겠다라는 욕심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보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이런 욕심들을 끊임없이 네,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구를 구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지만 넥스트 플랫폼에 대한 욕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한번 걸어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넥스트 플랫폼에 관심을 쏘는 회사들이 요새 많은데 페이스북이 적어도 그 넥스트 플랫폼이 왔을 때 반드시 꼽사리를 한 번은 낄 기업이고 거기서 시장을 다 먹을지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기존 회원들이 뭐 30억 명 가까이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점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저도 이런 의미에서 네, 페이스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물론 페이스북에 투자할 때는 단점도 있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단점들이 있는데요. 다들 페이스북을 싫어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싫어합니다. 네, 지금 미국 의회에서 입법을 하고 있는 새로운 공정거래 법안을 보면은 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쪼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미국 경쟁당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정부 부처와 네, 미국 48개 주 검찰, 48개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주 검사들인데 총동원돼 가지고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에서 쪼개려는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겼다가 졌다가 지금 계속 뭐 소송 결과는 왔다 갔다 하긴 한데 뭐 최종 결과는 모르겠어요. 네, 거의 뭐 50대 50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이 소송에 대한 판결 결과가 가지는 의미는 엄청납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아까 페이스북의 강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강점 1번, 강점 2번. 세상에서 가장 데이터를 개인에 대한 데이터가 많은 기업이고 세상에서 엄청난 절반 이상이 쓰는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쓰는 그런 사용자가 많은 플랫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소셜 미디어인 이 페이스북이 쪼개지게 되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쪼개지게 되면 이런 강점들이 상당히 빛이 발해버립니다. 네. 페이스북이 30억 명, 인스타그램이 10억 명 정도 사용자들을 갖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사실 죽어가는 미디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더 이상 사람들의 데이터를 흡수하기는 좀 힘들지 않은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들을 흡수하는 속도가 증가하지는 않는 기업입니다. 반면에 인스타그램은 10대들이 많이 쓰고 사용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성장하는 그런 미디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쪼개지면은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자기 새끼를 잃는 것과 같은 그 이산가족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기능을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페이스북의 단점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네, 이거는 바로 마크 저커버그 CEO와 관계가 있는데 아까 CEO의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저것 마구 하고 욕심이 굉장히 많다. 넥스트 플랫폼에 대한 확실한 뭔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게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이것저것 마구 해서 넥스트 플랫폼을 만들려다 보니까 기존의 플랫폼 회사들하고도 뭐 계속 부딪힙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게 드라이브를 세게 걸다 보니까 아주 뭐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는 그런 시선들이 실리콘밸리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DM 같은 경우 결제 지급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급 결제 플랫폼인 DM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정부가 나서서 미국 정부가 나서서 도와줄 만한 아이템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어떤 디지털 화폐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이기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을 잘 활용해서 미국의 어떤 패권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페이스북을 잘 미국 정부가 활용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DM 프로젝트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회사를 관둔 분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네, 회사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을 다니다가 나오는 사람들은 페이스북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도전적이고 회사 일도 많고 뭐 그런 건 뭐 다른 회사들도 다 비슷하고 금전적으로 보상을 잘해주면은 뭐 그런 것도 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잘 못 산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다니다가 대학교 연구원으로 간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 말에 따르면은 이제 회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사회적으로 멋진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회사에는 약간 손해가 되는 일, 네. 사회적으로는 멋진데 회사한테는 약간 좀 손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네. 멋진 실리콘밸리의 CEO라면은 이런 결정들을 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좀 네. 좀 더 사회를 좋게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네, 이런 걸 언론에 딱 지상에 발표를 해서 박수를 받고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대신에 이제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런 결정을 잘 안 해요. 대신에 회사가 좀 큰 이득을 보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으면 그리고 뭐 회사가 좀 더 사회적으로는 좀 약간 이득을 보지 않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결정이 있으면은 그건 또 즉각 진행을 해요. 네. 뭐 예를 들어 이제 페이스북이 최근에 뭐 자체 플랫폼에 올라온 컨텐츠 중에서 이제 2분기에 인기가 많았던 컨텐츠들을 모아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이제 그게 그걸 통해서 그런 보고서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많이 없다라는 주장을 페이스북에는 가짜 뉴스가 별로 많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건데 뉴욕 타임즈가 이걸 또 바로 뒤집는 보도를 내버립니다. 네, 페이스북이 1분기에도 비슷한 보고서를 준비했는데 그때는 페이스북에서 어떤 컨텐츠들이 인기가 많았는지 보고서를 준비한 걸 보니까 1분기 결과는 보니까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많았다. 네, 이런 보도를 또 때려버리죠. 네. 이처럼 좀 그 내용이 뭐냐면 1분기 때는 그 사실을 감췄다가 2분기 때는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그 보고서를 발표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좀 멋있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이 마크 저커버그 CEO가 이제 그런 내용들의 보도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네, 그 소셜 미디어 포스팅들 그리고 책들 네, 이런 기사들 이런 게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 때문에 페이스북은 밸류에이션이 늘 저평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자체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다. 네, 데이터라는 개인 데이터라는 어마무시한 자산을 갖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고객 데이터가 많은 회사인데다가 회원 수도 한 30억 명이나 된다. 네,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다. 그래서 마진율도 엄청나게 높다.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데 CEO가 그 돈을 가지고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넥스트 플랫폼을 잡기 위해서 거의 올인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넥스트 플랫폼이 도래하면 거의 반드시 이 회사는 네, 성장을 하게 돼 있다. 네. 이게 이제 정리하자면 이게 강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당장 회사가 쪼개질 위기에 있고요. 정부에서 이 회사를 너무 싫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크 저커버그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다. 네, 그래서 항상 회사 주가는 다른 회사 주가에 비해서 저평가가 된다. 네,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점을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부족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점 또는 뭐 뭔가 잘못된 점이나 이견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